예, 만만치 않은 한 주간 주간 전망 및 전략 세우겠습니다.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이제 미국의 FOMC가 있고요. 또 아시아 네. 증시들은 대부분 또 휴장이고요. 네, 환율도 체크해야 되고 변수는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인 시장의 이번 흐름들은요. 이번 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앵커님께서 초반에 이미 하셔가지고요. 네. 지난주 주 후반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게 일단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지수 밴드를 말씀드리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일단 2620포인트와 2740포인트 구간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박스권 흐름이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에 대한 어떤 자신감은 아직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답답한 흐름이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슈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는 그런 흐름도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들은 있지만 그 악재들을 덮을 만한, 그러니까 뒤집을 만한 어떤 상승 호재가 없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뭐 내부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외국인이 어쨌든 뭐 지난주 후반 같은 경우 금요일은 뭐 소폭의 매수 우위를 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쩌면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락으로 이끈다는 것은 아니고요. 상승으로 가야 되는데 이 외국인이 그래도 시장 전체적인 매수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개별 종목들을 매수를 하다 보니까 아무 상승폭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아침 쪽에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매수한지 살펴보니까 뭐 LG화학이라든지 기아, 셀트리온, 뭐 삼성, SDS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도 현재 개별 종목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어떤 시장 전체적인 매수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이끌기엔 좀 역부족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반대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별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개별 종목 장세가 그래도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증시 방어 요인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순환매 장세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뭐 이번 달뿐만 아니라 지난달 그 전달에도 그랬듯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뭐 개별 종목 장세 대응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중소형주 장세가 여전히 뭐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자신감은 없다. 그렇지만 사실은 또 밀리게 되면 네. 사려는 또 마음가짐도 있습니다. 네네. 네, 12,600 정도 또 와준다면 용기 있게 좀 살 수 있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기존의 장세대로 제한적인 등락에서의 네. 중소형주 장세 보겠고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FOMC가 있는데요. 50bp 인상이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는데, 네네. 물론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한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조치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네, 뭐 알려진 악재로 반응할까? 아니면 추가적인 악재로 나올까? 그게 관심이잖아요. 네. 일단은 저는 이미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어쨌든 이 파월 의장의 의중을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게 되면은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겠다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0.5% 정도 인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0.75% 인상하기에는 좀 고민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그 파월 의장이 IMF 총회에서 했던 얘기들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수요와 공급이 다시 일치하도록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 없는 물가를 억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과연 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시장에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연준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뭐 인플레이션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인플레이션을 현재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 둘 다 있다라고 현재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급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사태가 상당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요적인 측면을 조금은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서두에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6.6%로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선 소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는 물건값이라든지 그리고 이 물가가 계속 상승할 것 같으니까
미리 구매를 하려는 그런 심리가 상당히 많이 폭발적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1분기 뭐 GDP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왕성한 소비 활동으로 수입이 급증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수입은 가계 수입이 아니라 수출 수입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이 증가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수입에 영향을 준 것은 결국 왕성한 소비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왕성한 소비가 결국에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한 요인이라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미리 구매하려는 이 선소비 욕구를 조금만 진정시키게 된다라면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그래도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땐 파월 의장이 염두에 좀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0.75% 인상을 해서 이게 확 잡히게 된다. 그런다면 아마 하게 되겠죠. 그러나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경기 침체 없는 물가 억제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가 양쪽 다 놓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0.5% 정도 인상을 하게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신호를 주게 되면서 조금 시장을 진정시키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나오게 된다라면 제가 봤을 때 시장에는 큰 충격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QT 같은 경우는 이미 예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아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들 0.5% 그리고 QT 이 정도만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조금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션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과연 꺾을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관전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내적으로는 이제 오늘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이제 벗어도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다 습관상 쓰고 다니시는 분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동하는 게 대부분 또 실내로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완전히 벗지 못한 상태인데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고 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잖아요. 물론 변동성도 있었는데 이제 뉴스 모멘텀이 끝난 거예요. 화장품 관련주는 어떻게 대응하는 걸까요? 화장품 관련주는 일단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마스크 좀 벗기가 쉽지 않은 게 잘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벗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야외에서는 이 답답한 마스크 지금 날씨가 좀 또 덥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답답한데 이 야외에서 어쨌든 벗을 수 있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화장품 섹터에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모든 화장품주는 아니고요. 국내 그 로드샵의 어떤 집중이 되어 있는 중소형 브랜드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쪽보다는 국내 비중이 높은 화장품 섹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가지 좀 압축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로드샵 그리고 마스크 그리고 이제 색조 화장품 그리고 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마스크 말고 마스크팩 요렇게 생각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라면 지난주 금요일날 강세를 보였었던 뭐 에이블 CNC라든지 뭐 제이슨 코스메틱 그리고 토니모리 이런 종목들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에이블 CNC도 색조 화장품 비중이 31%고요. 그리고 뭐 제이슨 코스메틱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피부 쪽과 연관되고 마스크팩과 연관되기 때문에 아마 마스크 벗게 되면서 이 가려지는 트러블도 상당히 많이 신경이 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팩 수요도 좀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신세계인터 같은 경우도 색조 화장품 비중이 20%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로드숍 같은 경우에는 토니모리, 에이블 CNC 이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여성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립틴트 관련 제품들 CNC가 현재 색조 화장품 비중이 100%입니다. 100%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클리오 그리고 이제 IPM SC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코스맥스라든지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영향을 과연 깔끔하게 해소를 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조금 중국 쪽 매출이 있는 중국 기반보다는 그래서 국내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맥스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LG생활건강 이런 쪽은 아무래도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다른 섹터 내에서 충분히 대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분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은 뭐 화장품이든 뭐 에너지든 비료든 뭐든 간에 가벼운 종목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섹터 내에서 우량주, 대형주는 관심이 없습니다. 시장이 제한적인 거죠, 에너지가. 그죠? 중소형 장세니까 짧게 치고 빠지니까요. 화장품 가운데서도 중소형 국내 업황을 하고 있는 화장품주는 유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환 시장도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환율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요. 1250원까지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또다시 오르면서 1260원대로 올랐습니다. 환율 움직임, 그다음에 이게 또 이게 외국인들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환율은요. 네.
일단은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의 환율 상승은 그래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 뭐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 환율 상승의 성격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아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상승한다. 이건 당연히 안 좋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의 어떤 그 원화라는 것들을 이 투자 자산 가치의 하락이라기보다는 단순히 통화, 그러니까 환율적인 요인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시다시피 미국이 긴축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를 보이게 되고 원화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담은 원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달러가 다른 통화 대비해서 싹 다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로라든지 엔화라든지 뭐 다른 통화 대비해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투자 가치의 어떤 하락이라기보다는 단순히 환율적인 요인이 크게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요인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는 우리가 미국 국채만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데 한국 국채금리 동향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 가치가 떨어졌다라면은 국내 어떤 국채 3년물이라든지 그리고 10년물이라든지 여기에 금리가 저는 상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4월 10일 전후로 해서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3.3%에서 이제 조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3%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뭐 3년물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은 상승하고 있지만은 4월 10일 이후에 이 국채 금리 동향을 보게 되면은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하락을 한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고,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누군가 매수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어떤 투자 가치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투자 가치가 나쁘다라면은 두 번째 근거를 제시하자면 아마 지난주 현대차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오늘 또 LG화학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매수가 저는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하는 성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4% 급등하면서 굉장히 네네. 좀 대형주로의 좀 기대감 뭐 이런 것도 살짝 있었는데 연속성은 물론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네네. 철강, 조선 이런 쪽으로서의 지금 앞서 중소형주 전략 얘기하셨는데 네네. 대형주로서의 약간 조심스러운 네네. 변화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LG화학 같은 종목이 어쩌면 대표적인 예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기관이란지 외국인 투자자가 LG화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요한 건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전체적인 매수를 하게 되면서 올려주면 좋겠지만 이 대형주도 지금 개별 종목, 그러니까 순환매 대응을 좀 하다 보니까 참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좀 주목해야 될 뭐 일정들도 많고 포인트도 네. 많겠지만 결국 외국인의 수급을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어쨌든 뭐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대형주 쪽으로 뭐 순환매 그리고 개별 종목 대응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시장이 또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뭐 본격적인 매수는 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어쨌든 네. 뭐 예를 들게 되면은 현대차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이런 종목들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건 또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FOMC가 가장 중요한 네네. 그 변수이고요. 우리는 또 중간에 휴일도 하루 있고요. 네, 있습니다. 일정 좀 FOMC를 포함해서 또 체크해야 될 일정들 좀 봐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 그 ADP 고용 동향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용 동향 쪽에서 일단은 뭐 그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결국 임금 상승률 이런 부분들이 소비와 결국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그 고용 지표에 대해서 연준에서 신경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저는 뭐 FOMC도 중요하겠지만은 ADP 고용 동향도 보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간 전망 및 전략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